안녕하세요. 한스 어드바이저입니다. 반갑습니다. 얼굴 크게. 이러다 제 별명 대두 되겠습니다. 대두. 자, 오랜만에 10분 컨설팅 이제 강의 올리는데요. 오늘은 내용은 짧아요. 짧은데 이거를 이제 감자하고 이익 소각 관련 내용인데 요즘 뭐 그 컨셉 컨설팅에서는 좀 뭐 다 핫하죠. 여러 뭐 계속해서 이익 소각, 이익 소각 그리고 이제 배우자 증여 뭐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좀 핫하기도 하고 또 2023년도, 2020년도 세법 개정에 의하면 아마 2023년도부터는 아마 좀 제한이 걸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감자, 뭐 이익 소각 이런 부분들은 관심도 있고 또 뭐 주변에 보면 이렇게 고액 계약 나올 때 보면 뭐 또 이익 소각 이런 내용들도 좀 많아지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가업 승계라든가 뭐 주식이동 컨설팅 할 때 감자, 뭐 증자 이런 부분은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익 소각 감자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한 파트 3에서 10분 컨설팅으로 해서 한 3편 정도 강의를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감자하고 이익 소각의 개념, 뭐 아니면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신 적도 있어요. 감자랑 이익 소각이랑 뭐가 다르냐? 비슷해요. 정말 많이 비슷한데 또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여러분들이 오늘 10분 컨설팅 들으면 이제 대표님들 뵙고 감자가 뭐니 뭐 이익 소각이 뭐니 해서 차이를 물어본다면 답하실 정도는 아마 제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강의 조금만 집중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감자 그리고 이익 소각 10분 컨설팅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 있죠. 감자. 그야말로 감자, 이렇게 이제 썰렁한 유머, 뭐 밭에서 하는 감자 이런 이제 뭐 차가운 유머 안 하고 주식을 줄인다, 자본금을 줄인다, 차감할 때잖아요, 그렇죠? 자본금을 줄인다. 근데 이익 소각은 자본금을 줄인다. 이게 또 아니에요. 뒤에 내용이 나오면 아실 거예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자본을 줄인다, 이제 순자산을 줄인다. 이러면 이제 감자와 이익 소각은 또 비슷한 개념이 돼요. 그래서 감자, 이익 소각. 자, 첫 번째 페이지. 감자, 주식을 줄인다. 정의 보시면 나와 있죠. 주식회사의 주식 금액이나 주식 수의 감면 보시면 자, 빨간색으로 주식 수의 감면. 이게 이제 우리가 중소기업 컨설팅 하면서 많이 하죠. 그렇죠? 예를 들면 만주인데 자, 뭐 7,000주로 뭐 30%를 줄인다. 뭐 이런 경우 이게 이제 감자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아는 감자. 그래서 감자, 자본금을 줄인다. 증자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증자는 자본금을 늘린다. 감자는 자본금을 내린다. 뭐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훨씬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결과는 뭐냐? 그러니까 주식을 소각이라는 게 불태운다, 없앤다 이런 개념이에요. 불태워서 없앤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셔도 되고 소각 결과로 발행 주식의 총수, 발행 주식이에요. 발행 주식의 총수가 수권 주식이 아니고 발행 주식의 총수가 작아져서 법정 자본금이 작아지는 거야. 자본금이 1억 원인데 감자하면 7천만 원이 되고 뭐 5천만 원이 되고 이런 개념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감자를 하려면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거쳐야 돼요. 그리고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걸쳐야 됩니다. 왜 그러냐? 당연하죠. 채권자 보호 절차. 그 기업에 물론 이제 우리가 만난 중소기업에서는 뭐 채권자 보호 절차 아마 뭐 흔한 일은 아니겠지만 사실 뭐 큰 기업들은 자본금을 줄인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좀 뭐 불안한 요인이잖아요. 왜냐하면 주주의 이익, 유상 감자한다 그러면 주주의 이익만 대변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주주총회 특별 결의다. 그 다음 채권자 보호 절차다. 서류 만들 때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서류 만들 때. 그 다음에 세무 점검 중요한 거예요. 의제 배당 과세 검토. 그러니까 감자 자체에서 감자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익은 배당 소득으로 봐요. 그래서 의제 배당. 그래서 배당은 아니지만 배당에 준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배당 소득세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배당에 대한 의제 배당에 대한 과세 검토를 하자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유상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문제 이거는 있잖아요. 불균등 감자라는 게 불균등 감자가 이루어질 경우 감자를 실행하고 나서 주주에게 감자를 했기 때문에 감자하지 않은 주주가 이익을 얻을 수도 있어요. 불균등 증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익의 증여 문제,
유상감자, 유상증자. 이거는 참고로 유상증자. 저거 눈을 마주치니까. 자, 유상증자에 대한 이익증. 이게 잘못해가지고 증여세 맞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세무정. 자, 제가 강의하는 내용 중에 세무 리스크들은 저는 제가 컨설팅 영업하면서 좀 세무 리스크가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좀 조심해서 하는 편이고, 가능하면 실행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무 리스크를 감당하는 것은 굉장한 리스크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세무 점검 부분은 여러분들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갈게요. 다음 이익 소각. 자, 이익 소각. 자, 아까는 감자는 뭐예요? 자본금을 줄인다고. 이익 소각은 말 그대로 이 제목에 나와 있어요. 이익을 소각한다. 자, 기업의 이익, 누적된 이익을 우리가 이익 잉여금이잖아요. 그래서 이익 잉여금에서 하는 거야, 이거는. 감자는 법정 자본금이고 이익 소각은 이익 잉여금에서. 이해되시죠? 이익 잉여금에서. 자본금과 이익 잉여금 다른 거죠.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법정 자본금에서 뺀다. 감자. 이익 잉여금에서 뺀다. 이익 소각.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의. 누적된 이익금을 이용. 이거 뭐예요? 이익 잉여금이잖아요. 그렇죠? 이익 잉여금을 해서 이익 잉여금을 이용해서 기존 발행 주식 가운데 일부를 소각하는 것을 우리가 이익 소각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건 법정 자본금 변함은 없어요. 그럼 이게 어떤 기업에 유리할까요?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좀 특별한 공부를 할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건설업 실질 자본이에요. 건설업 실질자본 컨설팅. 건설업 실질자본 컨설팅 강의도 제가 뭐 기회가 되면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하여튼 실질 자본금이 줄어들면 안 되는 건설업체들, 대부분 건설업체들이 그래요. 왜냐하면 건설업에는 기본적으로 정해진 자본금이 있죠. 예를 들면 전기공사를 한다 그러면 뭐 1억 5천만 원 자본금이 충족이 돼야 건설업 면허가 나온단 말이에요. 전기공사 면허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면허 유지를 위해서 법정 자본금에는 손을 대면 안 돼. 일반적으로 건설업체들은. 또 그런 업체들이 또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건설업은 그래요. 자, 그러면 어떤 뭐 이런 뭐 감자나 이익소각 같은 어떤 사건을 발생시키고 싶어. 발생시키고 싶으면 건설업은 하기가 할 수가 없잖아요. 감자라고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이익소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법정 자본금은 변화가 없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익소각은 법정 자본금의 변화는 없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발행 주식 총수 곱하기 액면가에 가면 실질적으로는 자본금인데 이익 소각을 하면 이게 자본금과 달라요. 요거만 암기하시면 끝나. 감자하고 이익 소각에 대한 차이가 확실하게 끝나는 거예요. 제가 뒤에서 표에서 딱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 절차도 그 감자보다 간단해. 감자는 아까 주주총회 특별결의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익 소각은 뭐냐면 이제 이사회야, 이사회. 그리고 자기 주식 취득 절차만 거치면 돼요. 채권자 보호 절차 이런 게 없어. 세무점검은 똑같아요. 의제 배당에 대한 과세 검토가 필요하고 유상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문제. 왜 그럴까요? 비상장 주식 가치가 변동이 될 거야. 그렇죠? 그게 뭐 아주 큰 폭으로 변경이 되면 증여 문제가 나와. 증여 의제 문제가 나와요. 이것도 똑같아. 의제 배당, 증여 의제. 사실상으로 증여한 건 아니지만, 그렇죠? 사실상으로 증여한 건 아니지만 증여에 준하는 거로 보는 거야. 그걸 우리가 증여 의제라 그러는 거예요. 감자와 동일해요. 그건 좀 참조하세요. 자,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감자 이익수가 구분을 좀 비교를 해볼게요. 자, 세법상은 배당입니다. 의제 배당. 배당한 것과 준한다라는 뜻이야. 그냥 배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의제 배당.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좀 전문적으로 컨설팅 하시고 싶으시다 그러면 의제 배당이라고 합니다. 대표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 소득은 이건 배당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배당 소득으로. 자, 요 제가 배우자 관련된 내용에서 그러면 왜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배우자한테 회사 돈 6억 원을 빼는데 세금 한 푼 없이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뭐 이런 거 유튜브에 올라오기도 하고 뭐 최근 컨설팅 하는 데는 뭐
뭐 10억 갖고 가면 한 6점 몇 프로, 그 다음에 뭐 6억 원은 뭐 제로, 이렇게 세금을 아주 절세해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런 플랜들을 제시하는데, 항상 여러분들, 회사 돈을, 그것도 뭉칫돈을 가져오는 데는 반드시 뭐가 있다? 세무 리스크가 있다. 그거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어쨌든, 배당소득이니까. 소득 부족이 과세는 어떻게 해? 당연히 종합과세 하겠죠. 종합소득세로. 응? 자, 2천만 원 넘어가면 뭐예요?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하는 거잖아요. 그건 알고 계시죠? 자, 감자는 자본금이 감소합니다. 아까 설명드렸고, 이익 소각은 불변이에요. 절차는 아까 거 이제 요약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채권 보호 절차, 채권자 보호 절차, 자기 취득 절차. 여기 아까 뭐예요? 이거는 감자는 주총 특별 결의, 주총 특결. 자, 주총 특결. 저 이익 소각은 이자로 시작하시면 돼. 이사회 결의. 요거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배우자 증여 후 이익소각 검토사항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6억 원 주면 이런 개념이죠. 이거 이런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서 혹시 처음 듣는 분도 계실지 모르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노란색으로 설명드릴게요. 노란색이 더 잘 보일 것 같으니까. 자, 잠깐만 지우고요. 자, 대표님이 제 눈이 여기 안 맞을지도 해주시고, 자, 대표님이 100% 주식을 갖고 있어. 그쵸? 근데 이 중에 뭐 30% 주식이 평가를 해보니까, 비상장 주식 가치를 평가해보니까 뭐 아주 공교롭게도 6억 원이야. 자, 그러면 이 주식을 시가로 증여하는 거죠. 그쵸? 자, 만약에 이 주식이 실질적으로는 1억 원이에요. 자본금이. 그러면 30%면, 그쵸?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인데 평가해보니까 이게 6억 원이란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시가로 증여를 해요. 그쵸? 시가로 증여를 해서, 자, 6억 원에 증여를 했어. 자, 그리고 이거를 누구한테? 배우자에게 증여한 거잖아요. 그쵸? 배우자에게, 왜?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 원. 그쵸? 10년간 6억 원. 자, 그러면 이 배우자에게 10년간 6억 원은 증여세 없이 증여하니까 6억 원을 증여를 했어요. 자, 배우자는 이 30%의 주식을 어디로? 회사의 자사주. 그쵸? 회사에서 자사주 매입을 하고, 뭐 초과를 하든 감자를 하든 이런 절차를 거쳐 가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6억 원에 산 걸 얼마에 팔아요? 6억 원에 파니까, 그쵸? 회사에 6억 원에 파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요? 양도 차익이 없잖아. 그쵸? 양도 차익이 없으니까 과세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제 배당에서 이렇게 그 감자든 이익 속에는 의제 배당 소득세 관련해가지고도 이 취득가와 시가의 차이가 없다 그러면 이게 이제 과세가 안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6억 원을 갖고 가셔도 세금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파트 2나 파트 3에서 정확하게 금액까지 계산하면서 한번 강의를 한번 더 올려드릴게요. 요런 개념이에요. 요런 개념이에요. 참고로, 자, 여기에 발생되는 세금이 하나 있어요. 뭐가 발생될까요? 증권거래세는 발생돼요. 물론 금액은 크진 않겠죠. 비상장 주식의 경우 뭐 거래 금액의 0.05%인가 그래요. 증권거래세 이거는 발생될 겁니다. 자, 이거 알아두시고, 자, 배우자 증여 등의 이익 소각을 검토를 해.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여러분들 회사의 모든 거래, 그러니까 뭐 주식,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주식 거래일 거야. 그런데 회사의 모든 거래, 주식 거래도 좋고, 예를 들면 회사의 법인차를 특수관계자한테 팔아요. 예를 들면 대표님이 타시던 벤츠를 사모님한테 팔아, 예를 들면. 근데 법인명의 차량이어서 그걸 팔아. 근데 이거를 뭐 감가상각된 헐값에 팔아. 이러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왜? 시가. 만약에 그 벤츠가 감가상각된 금액이 3천만 원이어서 사모님한테 3천만 원을 팔았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가격은 1억 원이라고 하면 7천만 원에 대해서는 뭐예요? 무상이익을 증여한 거로 봐서 과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수관계인이 거래는 무조건 세무검토 하셔라라고 꼭 말씀하셔야 돼. 그 다음에 반드시 증여계약서 작성하셔야 되고요. 신고해야 되고. 최근에 제가 지금 컨설팅 의뢰가 들어온 게 이런 게 있어요. 관계가 모호한데 이제 대표님 말고 사모님이 50% 주주고
사장님 지인이 50% 주주인데 이 사장님 지인이 사모님 모르게 사장님도 모르게 이게 어떤 절차가 돼서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본인 주식을 사모님한테 양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100% 주주가 돼버렸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회사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뭘 해야 되냐면 간주취득세가 발생이 되면 상당한 금액이 발생이 됐대요. 지금 이걸 어떻게 컨설팅할지 고민입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도 고민이에요. 하여튼 검토는 해봐야 되지만.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세무사들이 어떻게 신고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세무사님들이. 이게 골치 아픈 거죠. 여하간 주식이 옮겨졌다 그러면 반드시 주식 변동 상황 명세서 이런 데 다 이렇게 적어서 적용이 됩니다. 그거 안 하면 또 과태료 있어요. 자본금의 1%인가? 자본금의 1%인가? 그 정도 돼요. 예를 들면, 1%까지는 안 되겠구나. 0. 몇 프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억 원 정도의 그 주식 이동이 있었는데, 주식 변동 상황 명세 등에서 양도 신고가 안 됐거나 증여 신고가 안 됐어. 그래서 나중에 신고해 기간이 지나서, 그럼 그거에 대한 과태료도 적지 않아요. 몇백만 원 돼요. 그런 것도 참조하시고, 어쨌든, 증여계약서 작성하고, 증여세 신고해라. 세금 납부가 없어도 증여했습니다라고 신고해라. 이 개념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혹시 그 대표님들 컨설팅 할 때 대표님들이 부동산 증여 좀 경우가 왕왕 있어요. 아파트를 증여한다든가 아니면 뭐 공동 명의로 구입하는데 공동 명의 구입 당시에 사모님 돈이 없을 수도 있잖아. 그 대표님 증여한 돈으로 샀는데 그런 걸 신고 안 해요. 왜냐하면 10억짜리 샀는데 내 돈 5억 원, 와이프한테 5억 원 줬는데 증여 신고 안 해도 되는 금액이니까 그냥 신고했어. 근데 그 시절에 어떤 뭐 부동산의 거래 상황 혹은 그 아파트의 시가 이런 부분들이 5억 원, 뭐 10억, 20억 이런지 뭐 헷갈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사장님은 10억 원에 샀지만 동네 거래 가격이 그러면 14억이야. 그러면 7억 원을 증여한 거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뭐랄까 좀 뭐라고 하죠? 이렇게 어떻게 좀 과격하게 예를 들면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배우자끼리 증여를 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커. 하여튼 가능하면 신고해라 이겁니다. 신고해서 신고 내역을 갖고 있어라. 그래야 안전하다. 그리고 주권 발행 시 증여전 주권 발행을 해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있잖아. 이런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자 사장님이 100% 갖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모님은 0%란 얘기예요. 근데 사장님이 90% 갖고 있고 사모님이 10% 갖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6억 원 증여하는 이런 어떤 배우자 증여 소각 이런 걸 하고 싶어. 근데 이런 어떤 사건을 일으키고 싶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럴 거잖아요. 상식적으로는. 그러면 먼저 사모님이 갖고 있던 10%에 대해서는 액면가 예를 들면 10,000원짜리였는데 지금 이제 뭐 1,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예를 들면 이게 얼마 2억 원 개념이잖아. 2억 원이 됐다 하면 그 차액만큼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부과된다. 즉 선입 선출 개념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먼저 들어오는 거 먼저 팔아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선입선출법에 의거한다 이래버리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주권 발행한다는 건 뭐냐면 주식에 번호 매기는 거예요. 번호를 매겨서 원래 사모님은 1부터 1000번까지 갖고 있었고 이번에 1001번부터 3000번까지 들어온 주식만 어떻게 자사주 회사에 팔았다 이런 개념을 만들기 위한 게 이 주권 발행해라 이런 개념입니다. 이 더 자세한 내용은 파트 2에서 보시면 돼요. 예.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자, 지우고 잘 보이게.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제가 주식 얘기 많이 할 건데 비상장 주식 평가를 해야 됩니다. 제가 10분 컨설팅에 아주 대표님들 만나서 간단하게 비상장 주식 평가해서 딱 이제 클로징 하는 법도 한번 올려드릴게요. 자, 이익금 환원. 불균등 감자는 자, 이익금이 이제 환원됐다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10,000원짜리 주식을 예를 들면은 뭐 60만 원에 거래하게 된다 그러면 59만 원 이익이잖아. 그렇죠? 그게 나한테 돌아왔어. 그러면 이 경우에 만약에 나만 감자를 했어. 나만 불균등, 배우자만 불균등 감자를 했어. 딴 주주들은 불균등 감자 하지 않았어. 그런데 난 가만히 있었는데 주식 가격이 원래는 예전에 평가한 금액은 예를 들면 10억이었는데 감자했더니 20억 돼 버렸어. 그러면 10억에 대해서 뭐 증여 의제가 돼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검토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당연히 주주총회 특별결의. 채권자 보호 절차고 자본금이 변동이 되면 뭐 해야 돼요? 당연히 법인 등기해야 되죠.
법인 등기 안 하면 또 과태료 나옵니다. 자본금의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주식 취득해야 됩니다. 이익 소각은 주주총회. 자기 주식을 취득하겠습니다라는 주주총회를 하는 거예요. 이익 소각 주주총회가 아니고 자기 주식을 이러이러한 소각 목적을 위해서 자 소각 목적을 명백하게 밝혀서 주주들에게 알려주는 주주총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익 소각은 이사회로 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이거는 뭐가 감소가 됩니까? 자본금은 변동 없다 그랬어. 그럼 뭐가 감소돼? 발행 주식 수가 감소됐습니다. 등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간단해요. 너무너무 간단해. 그냥 아주 너무너무 간단해. 자, 감자 이익 소각. 자, 이런 거예요. 자, 발행 주식 수가 각 만주예요. 자, 만주. 이익 소각도 만주. 자본금이 자, 액면가 10,000원이라고 가정할게요. 이거 액면가는 가정 안 해놨네요. 자, 액면가는 10,000원이라고 가정할게요. 액면가는 10,000원입니다. 액면가 10,000원이라고 하면 자, 자본금은 당연히 1억 원이죠. 그렇죠? 당연히 1억 원. 이익잉여금이 2억 원씩 있다고 할게요. 이 회사가 다 동일 조건이야. 자, 동일 조건인데 자, 감자 혹은 소각을 합니다. 자, 감자를 3,000주를 해요. 그러면 감자와 주식수는 7,000주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익 소각을 3,000주를 해. 7,000주야. 큰 변화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자, 그쵸? 자, 검은색으로. 자본금이, 법정 자본금이 줄어들었어. 이게 감자. 법정 자본금은 그대로야. 법정 자본금은 그대로야. 이게 이익 소각. 감자후, 자, 감자후 이익잉여금 2억 원 그대로야. 뭐에서 뺀다 그랬어요? 이익 소각. 뭐에서? 자, 얼굴 크게 쭉쭉쭉. 자, 이익 소각 뭐에서 뺀다 그랬어요? 누적된 이익금, 이익잉여금에서 빼. 그렇죠?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이 3천만 원이 줄었죠. 주주에게 지급된 금액, 이익금의 환원은 얼마예요? 3천만 원씩 됐어. 이게 간단하죠. 이 표 하나면 여러분들 대표님 만나서 대표님이 자 감자가 뭐니? 이익 소각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아 대표님 이런 겁니다. 오늘 10분 컨설팅 들면 아마 감자 이익 소각은 내가 진행하는 절차는 잘 모른다 하시더라도 뭐 하실 수 있어요? 응? 뭐 하실 수 있어? 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님 들어가서 자료 준비해서 다시 방문하겠습니다. 이러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자료 준비할 때 모르시면 한스 어드바이저 댓글이나 이메일에 문의 주시면 제가 간단한 거는 답변을 드릴 수 있어요. 간단한 거는. 뭐 복잡한 건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은 제 좀 노력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은 좀 이해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 개념입니다. 딱 이해되시죠? 요 표 하나만 가지면 감자 이익수가 딱 이해되실 겁니다. 자, 다음 장. 이익소강 단계별 일정. 이게 이제 파트 2 강의할 거예요. 파트 2 강의할 건데, 자, 주식 평가하고, 뭐, 주권을 발행하게 되면 발행하고 교부하고, 그 다음에 주식 평가 또 하고, 뭐, 배우자 증여하고, 명의계서 청구하고 등등등 이 순서대로 갑니다. 근데 여기에 서류가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주주가 많으면 서류가 막 한도 끝도 없이 많아요. 주주한테 보내야 되는 거, 이사회 통지, 주주총회 통지 막 보내야죠. 그 다음에 뭐 주식을 이렇게 교부하겠습니다. 이익 소각하겠습니다. 다 내용 설명하고 하는 엄청나게 서류가 많아. 그래서 회계사님들이 혹은 뭐 세무사님들이 이거 작업할 때 비용을 적지 않게 받습니다. 이 컨설팅 하는데 뭐 서류 만들어주고 뭐 이런데 이 컨설팅 비용이 적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도 이거 제가 다 안 합니다. 회계사님하고 같이 일해요.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수준의 범위를 넘어선 것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지난번 강의 올려드린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뭐 저기 컨설팅 플로우 올려드린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가능하면 전문가분들 많이 활용하셔라. 이런 말씀 드렸던 이유가 그렇습니다. 하여튼 요 단계에 걸쳐 갑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인데 여러분들 자 이익 소각 뭐 감자 내용만 인지하세요. 오늘 강의는 인지하시고 절차 어떤 구체적 실행 이런 건 가능하면 전문가랑 하는 게 좋은데 제가 어떤 형태로 하고 여러분들이 대표님 만나서 컨설팅 하실 수 있는 수준 정도까지는 이제 파트 2, 파트 3에 강의 올려드릴게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은 당연히 좀 부탁을 드려요. 부탁드리고 주변 컨설턴트 여러분들한테 소개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강의를 이제 아직도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2주간 연장이 되잖아요. 혹시 그래서 수도권에 계신데 저희 사무실에 강의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4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토요일 풀강의 정도는 한번 한 달에 한두 번 계획은 있거든요. 혹시라도 강의를 좀 듣고 싶다,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댓글이나 이메일 남겨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좋은 컨설팅 하시고 여러분들 성과 응원할게요. 자, 다음 10분 컨설팅에서 뵙겠습니다. 자, 저는 한스 어드바이저였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반갑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마치겠습니다.